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인입니다.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잘못된 생활습관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먹는 것에 비해 운동량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뇨에 생기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절반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 꼭 새겨들어야 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뇨도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치료하자라고 강조하는 분이시죠.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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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뇨에 걸리면요, 보통 고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당에 많이 집중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 사실 당뇨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은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맞죠. 당뇨의 원인, 이 근본 원인 뭘까요? 네, 이걸 원인을 잘 알아야지 치료를 아주 잘하고 합병증 없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한 대로 당뇨병 고혈당 올라오는데 고혈당이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말로 설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소화돼 가지고 포도당 상태로 피 속에 들어오고 그걸 우리 몸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뭐냐면 동화한다고 그래요. 그때 피 속에 영양분 들어왔다는 게 그 혈당치죠. 그대로 우리 몸이 그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피 속에 있던 것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그 세포로 들어갈 적에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고혈당이 되고 우리 몸은 오히려 영양 실조가 되는 병.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양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당뇨하면 또 합병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이 많은 분들이 당뇨에 오면 합병증 꼭 온다라고 생각하지 또 합병증은 도대체 왜 오는 거지? 이 이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 몸이 나빠지는 건데 이것도 영양 실조입니다. 이 전번에 여름철에 제가 산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무는 다 초록색이고 아주 건강한데 한 나무는 벌써 낙엽 지는 것처럼 노래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양 부족이거든요.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에너지 잘 안 들어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뇨병 마찬가지 현상이 생각됩니다. 우리 남의 입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몸이죠, 몸. 식사를 하고 소화되는 포도당이 췌장에서 인슐린 부족하니까 동화장 안 되니까 피 속에 남아 고혈당 되면서 우리 몸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그 황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합병증 오게 되죠. 눈에 있는 혈관, 또 신경합병증 모두 다 신경들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니까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 부족해서 동화정이 안 돼서 생기는 영양 실조 현상이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 구석구석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잖아요, 교수님. 네. 당뇨로 올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세포는 아까처럼 인슐린 부족한 당뇨 상태는 그것이 없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눈에도 오게 되고 망막증 오고 중풍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이 와서 이빨도 떨어지게 되고 심장도에 더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도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게 온몸 세포가 다 똑같이 오는 병. 그것의 공통점은 온몸 세포가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공부 안 되는 게 당뇨병이었으니까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거죠. 네, 어느 한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면 좋을 텐데 어느 부분이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요 안타까운 게요.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약물 치료나 또 인슐린 주사요법 같은 기존 치료요법으로 치료하신 분들 중에는 혈당 조절조차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당뇨병 원인에 맞는 치료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먹는 약을 많이 쓰는데 이게 먹는 약이 상당히 나쁜 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가장 작은 약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도 올라가요.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좀 지나면 두 알, 세 알, 네 알, 나중에는 외부 인지 주사를 맞게 돼가지고 외부에서 치료 양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가지고 인슐린 펌프, 인공치장 치료 약품을 하게 되면 조그만 기계인데 이거 하면은 인슐린 들어간 양이 아까 먹량은 점점 증가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 자기 췌장 기능이 회복을 하니까 결국은 췌장을 다 회복하게 되면 관해 현상 혹은 완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낫게 되는 게 그런 치료 방법이 있죠.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당뇨 판정을 받으면 보통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그런데 네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는 혈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본적 원인은 더 근본적 인슐린 부족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는 인공장기예요. 인공장기인데 그걸 하면은 저 그림처럼 인공췌장 치료하면은 인슐린이 부족하냐 맨 끝에 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이 정상인이거든요. 정상과 똑같이 피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그렇게 되면 정상 똑같아지죠.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이제 인슐린 주사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급이 이상하게 되니까 저혈당 고혈당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혈당만 떨어뜨리려면 작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부족이 더 심해서 더 핫변이 오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되죠. 네, 확실히 근본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뇨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분 역시 한동안 이 약물 치료에 의존하다가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셔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새로운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하루 일과가 이보다 피곤할 수는 없다. 몸은 천근만근이요. 아무리 먹어도 살로 가기는커녕 점점 줄어드는 몸무게. 원인은 바로 당뇨. 김광국 씨의 당뇨 이야기 시작합니다. 4년 전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었다는 김광국 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당뇨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들었죠. 근데 이제 심장이 한번 좀 갑자기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심장 때문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빨리 가서 당뇨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런 제안을 받았죠. 갑자기 심각해진 당뇨 증세. 생각지도 못한 진단에 놀라 그때부터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도 혈당 조절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데요. 체중이 점점 빠지더니 급기야는 무려 20kg 가까이 줄어든 데다 시도 때도 없이 발바닥이 저릿한 것은 물론 손끝까지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증세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뇨약을 먹으면서 좀 관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좀 쓴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더 나빠지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살이 빠져.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이제 노랗게 이제 황달기가 있는 데다가 또 먼저는 얼굴이 새카매져 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뭐 얼굴이 안 됐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보기가 좀 안 좋죠. 더군다나 얼굴이 막 이렇게 크다가 수축했는데 몸집도 그렇고 또 얼굴이 이제 주름이 이제 줄어드니까 주름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9.5까지 올라갔대.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가리키는 당화혈색소가 무려 9.5. 담당이까지 놀랄 정도였다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올라갈 때는 저도 못 느꼈어요. 뭐 무슨
몸이 뜨겁거나 무슨 뭐 혈이 오르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를 보고 놀란 거죠. 당화혈색소가 9.5까지 올라갔대. 그때 좀 위험을 느껴서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기를 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인공췌장기 치료.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변화가 생겼답니다. 이게 확실히 느낍니다.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머리부터 뭐 온몸이 아주 그냥 상쾌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 받은 결과에 의사 선생님 놀라시더라고. 내과에 그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록들 대조해서 뭐 이렇게까지 좋아지는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간 수치, 콜레스테롤 그것도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느낄 정도로 좋아진 체력. 무엇보다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니 체력 회복은 물론 자연히 몸의 기능들도 회복이 됐다는데요.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9.5였던 김강국 씨의 혈당 지수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117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일어나면 막 힘들게 일어나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그냥 내가 내 얼굴 보기 싫어. 내가 왜 이러냐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가도 별로 그렇게 식사 그전에는 설탕 뭐 커피 이런 거 종류들이 다 금했잖아요. 특히 밥도 쌀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먹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커피도 뭐 원래는 커피 잘 안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접한다고 커피를 내놨을 때 안 먹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잘 먹어요. 또 음식도 제한 받지 않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 생활 자체가 활력이 있어진 건데요. 이제 당뇨는 더 이상 김강국 씨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며 즐겁게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김강국 씨. 저는 이 당뇨로 인해서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더 풀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펌프기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생활에 자유를 얻고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생활에 활력과 기쁨이 있는 그리고 축복된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김강국 씨.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화이팅! 네, 김강국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김강국 씨 역시 처음에는 당뇨 판정을 받고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혈당도 잡히지 않고 합병증 증세까지 나타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보통 많은 분들이 당뇨 판정을 처음 받으면 먹는 약 많이 처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건강이 좋아지진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다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많은데 이제 당뇨병 인슐린 부족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치료한다면 인슐린 부족이 해결돼야 되겠죠.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세계적인 논문지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췌장 기능이 한 60% 됐었어요. 100% 정상인데 지금 한 6년 동안 이제 먹약을 치료한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죠. 1년에 4%씩 감소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당뇨병 책에도 먹약 먹는 것은 실패하기 위해서 치료한다는 말을 쓸 정도로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잘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실패된 원인입니다. 올바로 당뇨병 원인을 알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 과학자 이해하만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김광국 씨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9.5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이 담당인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당화혈색소,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면서요, 교수님. 이게 어떤 수치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혈당치가 이제 높으면은 이제 당병 상태가 이제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더 심하게. 네. 근데 혈당치는 5분 간격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 평균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낸 게 뭐냐면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돼 가지고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간의 혈당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6%가 정상인데 12% 갈수록 비정상이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장시간 동안 혈당, 3개월 혈당치의 평균인 이 당화혈 수치가 바로 망막증, 신장증, 말초 신경장애, 미세 당분뇨가 관계가 있죠. 당화혈 높을수록 합병증 많이 온다고 아니까 혈당치를 보면은 이 환자 앞으로 합병증 올 거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김광국 씨, 인공췌장기 치료한 지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 말은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이미 진행된 합병증의 증상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됐어요. 네.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인신펌프 치료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미 벌써 인공지능 치료하면은 옛날 치료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로 감소했다. 그다음에 치료도 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인신펌프 치료할 적에는 이 당화혈색소를 보면, 당화혈색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9%였는데 3개월부터 당화를 6.5% 유지하죠. 그러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전에는 먹약 먹고 9.5%였는데 네.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양분을 잘 먹는다는 얘기가 혈당 정상되니까 합병증 예방되고 합병증이 없어진 거죠. 이 환자도 1년 정도 되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이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27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당 수치가 높다고 약을 먹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수치 조절은 잘 안 되고 이러다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합병증 증세가 나타난 건 아닌데 지금 착용하는 게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시원하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환자는 당뇨병 합병증이 오기 전에 먹약 먹고 혈당이 높아서 합병 오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몇 년 지나면 합병증 오는 거 확실하고 아까 당화혈색소 혈당 높은 합병증이 온다는 것도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제 인공지장기 치료를 할까 말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맨 꼭대기 보면은 굉장히 회복이 빠르죠. 췌장 기능이. 더 많이 만드는데, 뭐가 4 나오다가 한 7 정도 나오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죠. 그러나 늦게 치료만 치료할수록 췌장이 회복하는 게 훨씬 적죠. 그러나 한 7 정도 돼야지 완치가 되거든요. 먹는 약을 먹고 계속 먹고 이제 작게 먹고 그러면은 세포가 전반적으로 약해졌는데 췌장 구성벽이 췌장이 약해져가지고 회복시키는 치료하는데도 잘 말이 안 듣죠. 초기 때 드는 게 좋아요. 뭐 병이든지 뭔 좋은 치료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 세계 당뇨학회 보고하는 것도 보면은 1년 이내에 빨리 온 사람, 먹냐 먹고 초기에 온 사람은 약 한 68% 완치가 되고 2년 오면서 반수, 11년, 15년, 20%. 그래서 일찍 오면 먹는 약을 먹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완치가 좋으니까 초기부터 하면은 완치가 되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완전히 정상화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췌장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내 몸에 잘 맞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치료 방법을 언제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궁금증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 문자 상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00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췌장기를 몸에 어떻게 다는 건가요? 또 그냥 달고 있으면 저절로 인슐린 양이 조절되는 건가요?
착용하는 방법과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착용하는 건지, 혹시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작동법은 어떤지, 자동인지 수동인지 어떤가요, 교수님? 그 인심 펌프는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시술도 아니고 네. 본인이 그냥 바늘 하나 피벼 꽂았는데 그 바늘이 아주 얇기 때문에 잘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저렇게 작은 저기 기계니까 네. 통해서 인슐린이 24시간 동안 자기 몸의 췌장이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들어가는 양은 혈당 검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결정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은 정상과 똑같이 힘이 나니까. 저분은 한국의 프로 골프 선수예요. 먹냐 먹을 때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인시펌프 달고 나서 아주 우승해 버렸어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수술이냐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치료 잘하는 데 가서 이 치료 잘 배우는 데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 병원을 잘 가는 데 가야죠. 네. 네. 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착용하는 방법, 작동 방법이 쉬운 것 같은데요. 이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나도 가능할까 이렇게 고령인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교수님? 나이가 많아도 남아도 뭐 아무런 문제 없죠. 90살 먹은 사람도 달고 정말요? 있고, 그럼요. 2살부터 9살까지 다 달고면서 아주 건강. 왜 이 진작이를 안 달았나? 왜냐하면 먹냐 먹으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전 치료 방법은 당뇨병은 꼭 나빠진다. 완치 안 된다는 아주 그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완치가 되고 환자들도 아까 먹냐 먹다가 나빠졌는데 너무 좋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거랑 관계없어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오래 살죠. 예. 네, 내 몸이 좋아지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여러분 전화상담, 문자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여러분들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3월이죠. 3월 하면 벌써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봄바람이 매섭습니다. 이번에는요, 4월까지 독감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건강 더욱더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